자, 라스트 10회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그 보험이론 쪽에서 1과목 쪽에 농업체의 특성에 대해서 업무방법서에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험 문제 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만은 특성을 한번 기술해 봐라. 근데 답안이 좀 애매해요. 답안이 작성하는 게. 그래서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대해서 기술을 해라. 세세한 기술을 할 필요는 없고 특성, 제목, 타이틀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예측성, 광역성, 농업체의 특성이죠. 한번 발생을 하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 범위가 넓죠. 그 지역에 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연재해는 집중호우가 오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그 시점 동시에 재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사고가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게 복합성. 그리고 자연재해는 계절에 따라서 오는 월수가 좀 다르잖아요. 장마철이 있고 냉해 피해, 동상해 피해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규모가 재난적 피해가 됩니다. 대규모성.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그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성이라고 하는 특징들이 우리 업무방법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타이틀로 모아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냈던 것들은 모의고사 평가만을 위해서 문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는 일종의 예상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평가도 하겠지만은 예상 문제 역할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했던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출제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약 200문제의 문제를 이렇게 간추려서 이런 문제 빼보고 저런 문제 빼보고 여러 문제 빼보고 평가도 하면서 동시에 예상 가능한 문제들로 이렇게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의고사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론서에 대한 이론 강의도 들을 것이고 개인적 공부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요약 정리도 좀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여러 가지 패턴 중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무리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가서 이것도 우리 업무방법서 2022년도에 추가됐던 특이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변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될까라고 하는 그 시행 연도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법에 등장하게 된 그 연도가 몇 년도냐는 얘기죠. 그게 2001년도예요. 그래서 우리 업무법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없었다면 우리가 신경을 안 써요. 몇 년도에 뭐가 왔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업무법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추정된 문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보험 대상자 농작물의 종류, 피해 정도라든가 자연재해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재보험 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이 2001년도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을 결정해줬고 보상 대상 자연재해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되는 연도가 몇 년도냐? 2007년도네요. 그리고 적용 대상 농작물을 양식수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로 확대됐던 시점이 있고 자연재해 중에서도 병충해, 조수해, 화재, 질병까지도 다 포괄시키게 됐던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2010년도네요.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 일부 추가가 가능하다 하는 지원 근거 법률을 만들었던 해가 2012년도.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관리에 있어서 장관의 권한이라든가 위탁 근원, 농업재해보험사 지금 NH소름에 넘어가 있잖아요. 거기다 위탁했던 근거 규정 이런 것들을 신설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치고 있는 손해평가사 시험제도, 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2015년도입니다. 이것이 도입되면서 손해평가사 시험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6, 7, 8, 9, 10, 11, 12. 15년에 우리가 1회 시험을 쳤네요. 2015년에 제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당시에는 이제 농산품질관리사 쪽에 강의를 하고 있었을 시점인데 농품사
합격자들 모임이 있어요. 한국 그 농산물가사 협회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농품사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손평사 시험이 있다더라, 나온다더라 해가지고 농부사 시험 준비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손해평가사 시험도 치겠다라고 해서 이제 웅성웅성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7년, 8년 전이네요. 그때 1회 때 쳤던 사람들이 땡 잡았죠, 사실은. 지금은 나오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진화를 하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이 촘촘히 난이도도 좀 올라가고 문제 유형도 좀 고급화된 추세가 있거든요. 근데 1회, 2회 때 그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나서 보니까 그때 시험 문제가 참 단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1회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모든 자격증이 그렇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들한테 1회 때 시험 쳤던 분들이 합격할 때 얻었던 그 플러스 인센티브는 여러분들한테는 없죠.